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방역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 삶도 좀 여러 가지가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거리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던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슬슬 매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기사들도 보이고요. 또 저녁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률도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는 여러 가지 음주운전 관련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그 시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죠.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좀 적용이 될지 언제나 그 동향들 저희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이 시간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오늘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가득 채워서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에 관한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고민,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오전에 내렸던 비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 싹 씻겨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곁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택이 없어도 고민, 있어도 고민, 그리고 많으면 더 고민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정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줄 모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 마음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좀 해결해 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서울 쪽에, 네. 사고 싶은데 투자 금액이 조금 작아서 2억 정도 투자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순수하게 좀 갭 투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주택은 하나? 지금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유자금 2억 정도로 서울 지역에 네네. 어떻게 좀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그 시작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소장님과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예, 고민 있으시면 고민은 바로 풀어야 되죠. 지금 네. 시청자님은 1주택자라 그러셨고요. 네. 예, 1주택자신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경기도 수원에요. 수원에요. 네. 수원에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아파트에. 예. 수원 요즘 어때요? 지금은 계속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상태 뭐 전국이 지금 다 그 상태 그대로니까 네. 뭐 서울만 일부 지역이 좀 올라가고 그죠? 네. 그리고 수원은 아무래도 좀 공급량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예전처럼 팍 올라가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다가 조정이 있다가 또 올라가는 게 이게 뭐 부동산에서는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네.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여유 자금으로 조금 더 부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차피 내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내 주택 오를 때 다른 주택도 다 오르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네. 예, 하지만 이제 내가 좀 더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가지고 계신 보유 자금으로 최대한 많이 오를 수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시청자님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셨을 거고 또 뭐 부동산에 관한 어떤 방송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죠? 네. 어느 정도는 지금 뭐 그 고수는 아니지만 중수까지는 도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예, 요즘 젊으신 아닌데. 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상담도 해보면 되게 많이 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아, 네. 예, 제가 상담할 때 좀 불안해 젊은 분들이 오면. 아, 예, 어쨌든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네네. 뭐냐면 이게 혼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뭐 여러 명 찾아다니든지 해서 좀 확답을 받고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은 이제 2억의 자금을 가지고 네. 투자할 곳을 찾고 싶다 그러셨는데 네. 혹시 봐두신 곳이 있으세요? 아, 사실은 서울로 가고 싶기는 한데 2억 가지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고요. 네. 뭐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아니고 없습니다. 예, 네. 없다고 봐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네. 아파트는 이 공주가가 높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에 대한 그런 네, 부담이 좀 그쵸. 생기죠. 수원에도 네, 네. 아파트를 갖고 있고 서울에도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 이주택자 종부세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투자처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빌라를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예, 빌라 투자를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요게. 네. 예, 요게 이제 어디에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을 갖고 있을지에 따라 가지고 부의 차이가 많이 커질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또 한 가지 또 허들로 잡히는 게 이 2억을 투자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네. 이제 취득세란 말이죠. 네, 취득세도 또 많이 나와가지고. 예, 네. 이 취득세가 이제 이주택자가 되는 순간 8.4%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물건을 산다 그러면 한 1억은 나간다고 봐야 돼요. 네. 남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네. 이게 문제인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예,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거 막 다른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 취득세가 4.6%니까 그런 쪽으로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토지 상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은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고 또 상가도 있습니다. 네. 예, 요거 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이 주택은 이제 논외로 치고요. 네.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잡수신 거니까. 근데 이제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토지는 우리 주택은 우리 수요자가 굉장히 많죠. 네. 수요자가 많은 게 아니고 전 인구가 다 수요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토지, 상가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주택에 비해서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어보나 좀- 많아죠. 적죠. 네. 예, 네. 적습니다. 이 적다는 말은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가 쉬운데 수요자가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뭐 필요한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다른 건 모르겠고 저도 다른 건 몰라요. 모르는데 이 금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금리가 수익형으로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형입니다. 토지는 이제 워낙 이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투자에서는 좀 논외로 치고요. 네. 요즘 상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상가가 네.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요. 네.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있잖아요. 네. 수익률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5% 금리가 나와 이자가 나와요. 그런데 네. 내가 상가를 투자하면 5%보다는 더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네. 뭐 5%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10%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상가의 수익형 부동산 다 똑같습니다. 가격은요.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수익률 있죠. 네. 수익률이 좌우를 해요. 음, 이 가격을 좌우를 해요. 네. 잘못 적었습니다. 위에는 이제 우리 그 이익이라 그러죠. 네. 수익금이라 그러는데 이 이익이 들어가고 밑에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쳤을 때 수익률이 만약에 올라가면 분모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분모가 올라가면 당연히 전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요거는 뭐 산수니까.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다. 요 말입니다. 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껏 뭐 예전부터 시작해서 상가를 쭉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네. 보셨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갔으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갔으니까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거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상가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취득세가 무서워가지고 뭐 상가나 토지를 많이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전문가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시고 아예 네.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이제 주택인데 주택이 제일 허들로 작용하는 게 취득세란 말이에요. 네. 8.4%, 더 갖고 계신 네. 분들은 12.4%, 최대한 13.4%까지 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요게 제일 문제잖아요.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신축을 사는 거예요. 아, 예, 신축을 사는 건데 신축을 사서 아, 분양권이요? 분양권이 아니고 이 아파트는 이제 안 돼요. 이 신축을 사는데 뭐 때문에 네네네. 취득세를 이제 해결할 수 있냐면 주택임대사업자 있죠? 네. 예, 주임사라 그럽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가입을 하게 되면 85%를 감면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8.4% 내는 거에서 85%를 감면하고 거기에 15%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1주택자나 1주택자 취득세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임사를 넣으면 한 가지 더 장점이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지금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거주주택도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넣으면 주택임대사업자에 가입한 주택들 있죠? 네. 뭐 100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이 얘들은 거주주택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양도를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주택은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넣어놓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장점들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서울에 네. 재개발지 있잖아요. 네. 재개발지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6, 7억 있어야 네. 되는 거고요. 네. 네. 재개발이 될 만한 예정지 있죠. 네. 네. 예정지에 잘 살펴보시면 네. 지금 막 동의서 걷고 있다. 그다음에 사전 검토 접수를 했다.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 지역에도 잘 살펴보시면 신축 빌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재개발 예정지가 잘만 되면 신축이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음. 이런 투자로 이제 많이 가세요. 그 이 신축을 네. 하실 때 꼭 주택임대사업자를 넣으십니다. 아. 임대사업자를 넣어서 취득세 네. 감면 혜택 받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갔을 때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를 넣으면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됩니다. 네. 네. 10년 동안 보유를 하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옮기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갈아타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활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들 네.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세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억을 가지고 투자하실 곳을 여러 군데를 알아보셨을 텐데 네. 네. 서울에 투자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2억으로 네. 투자하실 때가 있던가요? 아니요, 다 지금 재개발 막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예. 한 4, 5, 6억 되고 예, 다 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금이 그래서. 지금 2억까지밖에 없으신 거예요? 사실 자금이 더 있긴 한데 조금 그게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복잡하실 네. 것 같다? 그러면 네, 제가 최대한 2억에 자금에 네.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요. 한 네, 두 네. 군데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자금이 좀 더 되신다면 네. 한 4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네.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2억대라 그러면 제가 지금 네. 딱 생각나는 곳이 바로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우리 서울에 여기 마포에 보면요. 네. 신촌역이라고 있어요. 신촌역이요? 예,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꼭 네.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거. 네. 네,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 신촌역 있죠. 네.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부선이 개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노고산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신촌역 바로 앞에 노고산동이라고 있어요. 네. 이 노고산동이 지금 행위 제한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네. 예, 구역도 거의 선정이 돼가 있고요. 여기 행위 제한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여기에는 신축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축을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여기 비어 있는 공간에 여기에 신축이 있어요. 네. 물론 구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 제가 볼 때 여기는 바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해요. 신축. 네. 지금 제가 후반부에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앞으로 서울시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것들은 이 역세권 재개발에 해당되는 구역들입니다. 네. 네.
소유주는 다 똑같을 거예요.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바라지 유지되거나 그냥 내려가는 걸 바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다들 이제 소유주도 알게 되실 텐데 이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내 지역을 개발을 해서 역세권 재개발이 됐건 일반 민간 재개발이 됐건 공공 재개발이 됐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 역세권 재개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소유자들이. 네. 그러면 당연히 역세권 재개발이 앞으로도 많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나름 이제 재개발 쪽으로 많이 받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여기 신촌역 일대에 가보시면 재개발이 될 만한 곳이 있어요. 네. 창천중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 옆쪽에 보시면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는데 아마 향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 구역 하나 하고요. 네. 2억으로 투자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보면요. 중랑구에 네. 사가정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가정역 여기에 7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 7호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뭐죠? 강남으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역세권 중에서도 이 역이 어떤 역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에서 인기 있는 노선은 2호선 굉장히 인기 있죠. 9호선 인기 있죠. 네네. 7호선도 인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을 지나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여기 사가정역에 보면 이 중랑구의 가장 대장 아파트는 요 사가정역 옆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가 대장 아파트예요. 네. 30평대가 약 한 15억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 10억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이유는 이 중랑구 일대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다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간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주변이 더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 추진 중이거든요. 재개발이 추진이 돼서 신속통합 계획도 있고 뭐 공공복합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걔들이 다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가격은 아마 한층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옆에 보면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이게 지금 네. 구청에 사전 검토를 접수를 했어요. 네. 사전 검토 접수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는 말은 50% 이상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조합이 설립하려면 75%까지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25%만 더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가보시라. 여기에도 우리 신축 빌라가 있으니 여기다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만약에 2억의 자금으로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리고 싶다 그러시면 꼭 가보십시오. 신촌역을 가셔도 되고 사가정역 일대를 가셔도 되고 한번 현장을 임장해 보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자금이 좀 더 있다 그러시면 네. 저라면 앞으로의 서울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곳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용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용산에도 제 방송을 만약에 이제 보시면 이전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이 용산 일대에 원효로 일가 청파동 뭐 이쪽이 전부 다 재개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네.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청파동 상가 쪽에 가시면 청파동 3가입니다. 이 네. 상가 쪽에 가시면 여기는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구역이에요. 네. 그런데 주변이 다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청파동 3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시면 한 3억에서 4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해요. 여기도 신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투자를 하나 두시면 한 5년 정도, 뭐 5년도 안 갈 겁니다. 구역 지정되는 데는 금방 진행되니까 네.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방송 많이 보시면 신축 빌라 투자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 많거든요. 네네. 예, 신축 빌라 투자한 거 이거 완전 바보다 이런 말들 많아요. 네. 그냥 속는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것도 빌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안 오를 때 있잖아요. 어디 뭐 제가 특정 구역을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진짜 안 오르는 곳들 있어요. 재개발 아예 요원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가지고 신축 빌라 해가지고 뭐 취득세 가면 안만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금 한 3군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거기에다가 신축 빌라 하시는 거는 이전에 얘기했던 신축 빌라 하지 마라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 신축 빌라가 이제 주택 시장이 워낙 안 좋아졌어. 그죠? 그래서 가격이 네. 막 하락해.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도 올 스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이 확 내려가기 시작하면 막 사람이 불안해져 가지고
막 네. 이거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신축 빌라도 재개발 예정지이긴 하지만 좀 더 네. 입지가 좋은 구역에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던 사가정이나 아니면 신촌이나 아니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택 네.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는 대로 그냥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 군데 꼭 메모하셨다가 현장 한번 돌아보시고 자금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 못 찾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네.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아마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액 한 2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투자처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정보라 조금 길게 상담을 도움 주신 것 같아요. 서울의 여러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 한번 임장 활동 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65세 먹은 아줌마고요. 네. 다름이 아니고 수원에 그 더샵 강교산 더샵 포스터파크라고 네. 그 3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잠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네. 아이들도 다 결혼을 시켰고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굳이 거기 입주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거기서 네. 살아야 될. 근데 뭐 그 비과세를 채워야 뭐 될 것 같아서 굳이 뭐 무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나 안 돼야 되나 그런 판단이 안 서서 저는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좀 불려서 돈을 벌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위치를 네.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네. 전세를 놔서 네. 그냥 놓고도 한 저 현금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요즘 지금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그 뭐 투자를. 빌라를 사놓든지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자 그게 지금 불린다고 하니 네. 또 딸이 또 돈을 또 좀 갖고 있고 이래서 네. 제 생각에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걸 좀 알려주십사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더샵 아파트를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신분당선이 네. 예탈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망이나 그걸 가지고 가는 게 괜찮은지 어쩌는지 그걸 알고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에 그러니까 너무 네. 큰 평수라 사실 거주할 그런 이유는 없는데 이게 거주에 대한 비과세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고도 투자 방향으로 조금 더 돈 벌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예, 저는 소장님과 잠실에서 살펴볼게요. 일을 하고 잠실에서 자영업을 하니까 굳이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비가 됐다 때문에 결국에 그래도 돈 들어가서 때문에 살아야 약간 되는지.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소장님의 돈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왜 이리 힘이 없으세요? 아, 힘 좀 내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산 드샵, 예. 이 좋습니다, 아파트.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신분당선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화서역으로. 예. 또 호민실까지 간다, 그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수성중학교니까 여기 바로 앞에 여기 형성이 될 거고 지어질 예. 거고 뭐 예. 앞으로 뭐 당장 뭐 내후년에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발표가 났는 만큼 예. 이쪽에 시세 상승은 이끌 거라고 봐요. 다만 예. 지금 수원 같은 경우가 수원이 예.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뭐 예. 광교산 드샵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주 물량 때문에 예. 가격이 막 팍팍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상담했던 분들도 수원에 계신다고 해서 이제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어쨌건 어찌되었건 어차피 돈은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충분히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걱정하지 예. 말고 가지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물론 이제 이 분양권 투자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다른 곳에 한다 그러면 서울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겠는데 예. 이미 이제 나는 광교 더샵에 이제 입주를 해야 돼. 그리고 입주할 때가 이제 곧 입주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러다 뭐 보니까 지금 당장 입주 이제 5월 30일부터 입주하래요. 그렇죠. 5월 달이면 이제 입주를 5월 달에 입주입니까, 지금 벌써? 예.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예. 그냥 입주를 해야 되니까 되게 고민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는다, 그죠? 예. 2년 거주 해야지 비과세를 받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잠실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 행동 반경이 다 잠실 이내인데
여기 예. 와서 거주하기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청자님도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냥 전세를 주세요. 예. 전세 주시고 이 전세 자금 나오죠. 예. 그죠? 전세 나오면 그리고 또 현금 보유하고 있는 1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다른데 제2의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전세 나오는 거 갖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그냥 그걸 갚아야 돼요. 아,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으니까 또 갚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거 빼고 일단은 비과세 받는 거는 제일 중요해요. 예.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비과세는 받아야 돼. 왜냐하면 비과세를 못 받으면 일반 과세로 하게 되면 최소한 뭐 한 3, 4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어쨌든 뭐 비워놓던 한이 있어도 예.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뭐, 거잖아요. 그렇죠.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겨놔야 되죠. 전입신고를 예. 해놔야 되죠. 전입신고를 예, 일단 근데 무조건 해야 지금 됩니다. 뭐 전세를 놓고 뭐 주소를 옮겨놓는 그런 방법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예,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월세를 놓고 뭐 어쨌든 방법은 있긴 합니다만 꼼수를 쓰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어쨌든 임대를 한번 맞추세요. 임대 아, 맞추고 예. 예.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차피 또 이렇게 조정이 가다가 나중에 또 오를 때가 온단 말입니다. 예. 지금은 근데 이걸로 수원에 매도할 그러면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매도는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올라갈 뭐 타이밍이 오면 오를 때 그때 매도를 하세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나서 예. 좀 길게 바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가셔도 될 것 같아. 예, 5년이고 길게 간다고 10년이고요. 생각하시고 내가 네. 매도하는 타이밍은 길게 가져가는 동안에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를 그냥 쭉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예, 보유를 하시고 이따가 타이밍이 오면 그때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음. 저는 돈을 가면은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가면은 얘가 지금 아직 거주도 지금 못 하고 예. 그러면은 지금 할 자, 수 이렇게 있는 건 하시라고요. 제가 그냥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어. 그러면 네.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놔요. 예. 예, 투자를 해놓으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또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광교산에. 그러면 거주를 하세요. 2년. 예. 2년 거주를 비과세를 하시다가 맞추고 예, 2년 거주를 하시다가 예. 투자해놓는 거 있죠. 내가 꼭 얘를 이제 2년 거주했는 광교산을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시면 예. 투자해놓는 거를 매도를 하세요. 많이 올랐을 때. 예. 비과세를 만들어 놓고 매도를 하시고 그럼 하나를 그리고 하나 더 나서 사놓은 게 거주를- 있으면 예. 2주택이라서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아, 2주택이라 비과세가 안 되는데 기존 주택이나 아니면 새로 사는 주택 있잖아요. 그걸 팔아 요거를 매도하면 이제 법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요. 내가 새로 2년 거주 안 해도 되고 예. 기존에 보유했는 기간, 기존에 거주했던 기간 다 합쳐 주니까 예. 다 취급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비과세를 받으면 돼요. 아, 그럼 뭐 빌라 시원찮은 거가 됐든 뭐 예, 저도 예. 오피스텔이든 그런 걸 예, 아무거라도 그걸 먼저 안 사는 팔고 것보다는 사는 게 얘를 낫- 마지막에 파시면 된다고. 예, 언제든지. 뭐 시원찮은 거라도 사라는 겁니까? 시원찮은 거 사면 안 되고요. 예. 오를 거 사야 되겠죠.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는 안 거죠.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고요. 예. 1억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할 때를 찾는다. 그러시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일단 강북 쪽에 가시면 예.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곳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디예요? 강북 쪽에. 강북요? 강북. 우리 강남 강북 갈 때 강북. 아, 강북요. 예. 예. 강북구에 가시면 예. 재개발 투자 1억으로도 투자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거 예. 선생님 그럼 언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다시 전화 주셨을 때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가르쳐 주셔도 되고 그러고 제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면 예. 또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 아, 그럼 선생님 전화를 가면 예, 차라리 그냥 어디다가 하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됩니까? 주세요. 예. 그러면 어디다가 그때 제가 전화를 하면 말씀드릴게요. 됩니까? 예? 전화를 어디다가 하면 됩니까? 요 번호로 다시 전화 주셔서 상담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 그러고 예. 요 정도로 제가- 마칠게요. 지금 이제 뒤에 또 잠깐만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제가 제 이름으로는 못 사고 딸 이름으로 예. 평택에 이충동에 건영 아파트를 하나 사놨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 평택 이충동 아세요? 예, 알고 있죠? 그 건영 아파트 LIG 46평을 하나 사놨는데 예. 그 우리 같은 우리 경우는- 어머니 네. 꼭 네. 따님하고 같이 한번 오세요. 그럼 그것도 선생님한테 예, 다시 그것도 전화 상담을 같이 해 드릴까요? 드릴게요. 그거 다시 전화 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로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매도하지 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새로운 투자 계획을 좀 전문가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둘 테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지금 무주택자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전세를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요. 아, 지금 시기에 이제 집을 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지 네. 아니면 다시 전세로 그냥 2년을 앞으로 더 살고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사야 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전세 만료, 계약 만료 시점이라서 내 집 네. 마련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거부터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네. 풀어보죠.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참 잘 주셨어요. 네. 몇 년만 더 일찍 전화 주셨어도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간 네. 지난 거는 이제 할 수 없는 거니까 내버두고. 네. 지금 이제 전세를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전세 어디에 거주하세요? 망원동이요. 망원동요? 네. 아, 망원동 좋죠. 살기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살기 좋아서 지금 예. 계속 네, 전세를 이쪽에다가 사셨구나. 네.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단언컨대 지금이라도 네. 매수를 네.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매수하시고 요즘 대출 나오잖아요. 무주택자들. 네. 예, 대출 네. 최대한 당기셔가지고 매수를 네. 하십시오. 망원동에 하셔도 되고요. 네. 예, 망원동보다는 합정동이 조금 더 나을 거고요. 합정동이요? 예, 그 일대에 알아보시고 하셔도 여기 네. 망원동 합정동 일대는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오래 있다 보면요. 여기 네. 재개발 얘기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아. 사시는 그 가격은 앞으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네. 무주택이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네. 플러스 대출 무조건 대출 활용하세요. 활용하셔가지고 그럼 매수 네. 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만약에 망원동이나 아니면 화곡동 쪽은요? 화곡동요. 네. 화곡동 보지 마시고 아. 예, 동네 주변을 오히려 더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아, 그래요? 예, 예. 싸다고 갔다가는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네. 망원동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옆에 합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변에 네. 지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너무 벗어나지 네. 마시고 거기에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마치겠고요. 정 나중에 너무 궁금하다. 진짜 내가 네.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집을 사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세요. 그냥 그게 낫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지금 전세로 거주하시는 그 지역 주변에서라도 내 집 마련을 좀 시작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동네 임장 다녀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자,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다름 아니라 제가 그 한남동 3구역에 네. 빌라 한 채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대체주택으로 지금 대체주택으로 용문동에다 또 하나 사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뭐 조합원 만약에 용문동에 재개발 얘기가 나와갖고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네. 그걸 한번 상담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보유하고 계셨던 게 한남 3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여서 3구역의 네. 조합원이신데 그거에 대한 예, 예. 대체주택으로 용산 용문동에 또 이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신 거죠. 예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매수한 게 이게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내가 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건지 예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남 3구역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3구역 조합원이세요? 예예. 예, 아유 인고의 시간을 견디셨을 것 같습니다. 아예 한 8년 됐어요. 그거 구입하고 나니. 그러니까 올해 방송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예, 그런 기회도 오네요. 이거는 평생 가져가야 될 거죠? 예? 평생 이 한남 3구역은 평생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예예. 예, 평생 가져가시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 한남 3구역은 이제 곧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예예. 관리처분인가 총회도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죠? 평형 분양 받았어요. 예, 예, 평형 분양 받으셨을 거고 뭐 8사로 네. 받으셨어요? 어느 걸로 받으셨어요? 35평요. 35평요. 예, 잘 받으셨고요. 일단 이제 조만간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겠습니다.
예, 예. 예, 관청 인가가 나면 이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셨더라도 이제 5년 재당첨 제한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용문동에 그러면 매입을 하셨는 거예요? 예, 예. 용문동 매입하셨고 용문동 혹시 번지가 어떻게 되세요? 38-72번지요. 38-72번지요? 예. 그러면 38번지 일대네요. 예, 예. 지금 앞에 100번지 일대, 106번지인가? 108번지가 그쪽은 지금 공공복합 사업으로 구역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용문동 38-38번지 일대는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38번지 일대는 조금 뭐 어차피 지금 거주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거주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거주는 안 하고 저기 계시고요? 이주비용 나오면은 들어가려고.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역 지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네.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5년 재당첨이라는 거는 예, 예. 5년이잖아요. 예, 예. 5년간 내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다음 분양 신청을 할 때까지 요 네. 5년이 지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아마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5년은 그 전에 만약에 개발 계획이 해갖고 조합원 모집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예. 예, 선생님은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나도 같습니다. 그거 재개발 보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그리고 5년 지나가지고 뭐 선생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니 하면서 선생님 제 얘기 들으세요. 예, 예. 예, 이 용문동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5년 지나가지고 예, 예. 아무 걱정도 없으실 때 예. 그때 다시 재개발 바람에 한번 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예. 5년 재당첨 때문에 내가 입주권 못 받는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걱정 없으니까 예,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편안하게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재개발을 보고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투자를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평가를 받으셨으니까 기분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긴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개발지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앞으로 이주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중간 언제나 마음 흔들리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강동구의 천중로 253번지 강동 에코폴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1주택자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2년 돼서 조금 갈아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강동구의 강동 에코폴의 20평형대 아파트를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2년 보유 거주 기간을 세워서 이제 비과세 요건 다 맞추고 이제 좀 새로운 곳으로 좀 투자처를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보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에코포레라고 하셨죠? 네네. 예, 에코포레가 신동아 3차가 재건축됐나요? 네, 맞습니다. 예, 신동아 3차 재건축이고 요 일대가 전부 다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들. 예, 명일동도 그렇고 이게 신동아 3차 같은 경우는 길동이죠. 예, 길동입니다. 예, 그리고 세대수가 조금 적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어차피 뭐 강동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어차피 여기 9호선이 또 연장이 되잖아요. 예, 9호선 지하철역이 또 가까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영향을 좀 받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뭐 아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아무래도 좀 더 자산을 불리고 싶으니까 갈아타기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디 그래서 뭐 그 앞에 있는 그 신동아 1차 지금 대단지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물량이 너무 많아서 다른 구역으로 가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잘 몰라서요. 예, 물량이 아무래도 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서울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량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조금 흔들릴 뿐이지. 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 뭐 한 3, 4년 정도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갈아타신다 그러면 좀 위쪽으로 명일동 쪽으로 옮기는 거 어떠세요? 명일동요? 예, 명일 주공이나 아니면 명일 한양이나 여기 또 있잖아요.
보면 이쪽으로 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너무 이 신축으로만 딱 바뀌는 걸로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기다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좀 더 느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완전 구축이 있고 그리고 신축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신축이 가격이 초반에 많이 올라요. 그런데 구축은 뒷심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막 오르면 구축은 있다가 갑자기 신축을 뛰어넘는 그 순간이 와요. 요게 이제 몸택하는 기간이죠. 요 몸택하는 기간만 잘 버티면 어차피 재건축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차라리 명일동 일대에 명일주공 9단지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명일 한양 있죠? 예, 명일 한양이나 고덕 현대 있잖아요. 예, 이런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에 신동아도 있고요. 차라리 조금 재건축이 아직 약간 기간이 좀 많이 남은 곳으로 좀 이동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신축으로 변하는 아파트로 이동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걸리더라도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투자 가치 더 높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이쪽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정해지신다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편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2부 이 시간에는 마무리는 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취임사에서 취임하고 나서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좀 수요가 많은 도심권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심권에서 이 역세권 개발에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그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역세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작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역세권에 대한 재개발 바람이 좀 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기존에 2015년 지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제 좀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이제 신축으로 될 재개발 구역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전에 해가지고 전 시장님이 계셨을 때 이 재개발 구역에 많은 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제가 있다 보니까 재개발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 부담도 많이 안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도 많아서 투자를 떠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되겠어, 재개발 투자는 물 건너 간 것 같아라는 이런 인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다들 아파트로만 투자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또 꾸준히 남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재개발이 진행될 구역 또 진행되지 않을 구역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뭐 많이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노후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후도가 법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본 민간 재개발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3분의 2 그러니까 67% 이상이 30년 이상 되는 주택들로 들어차야지만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개발 구역에서 뭐 진행이 되려다가 안 됐던 구역들은 다들 이제 다른 재개발이 어차피 안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신축들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노후도가 67%를 만족하는 부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 못하겠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고 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서울시에서 나온 조례로 보면 주택정비형이 있고 도시정비형이 있는데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바로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은 좋은 점이 뭐냐면 노후도를 67%가 아니고 60%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후도 기준이 완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오른 만큼 저층 주거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파트는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올라 해서 어떻게든 재개발을 추진을 해서 나도 아파트 하나를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시세 상승도 늘리고 싶고 하니까 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움직임도 이제 강해졌는데 거기에다가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것을 다들 알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 자꾸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노후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열의도 또 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구역을 그려가지고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누구도 어떻게 뭐 때려도 갈 수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투자할 구역, 그래서 진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구역이 어딘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역세권 재개발 말은 많이 하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느냐 손에 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게 너 역세권 재개발 알아? 요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진짜 역세권 재개발이야. 여기 진행될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정확하게 뭐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지금 이제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지하철 여기 들어오면 그 500m 반경을 역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역세권에 이제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 있죠. 그것도 다 조합도 다 사업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거예요.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뭐 한 250%까지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걸 500%까지 주니까 한 25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그만큼 상향되니까 사업성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좋은 것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준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받는 걸로 이제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 시프트 전세 이런 걸로 가져간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역세권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 요 상세한 부분은 뭐 설명을 치우고요. 원래는 기준 용적률 여기까지밖에 못 짓는데 용적률을 훨씬 더 많이 줘가지고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공공임대로 가져가겠다. 그래도 어딥니까 이게 인센티브로 받는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거 다 일반 분양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공으로 주는 거 이것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표준 건축비 정도는 다 받아내고 원가로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 날 장사가 아니다. 굉장히 좋은 장사다. 그래서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사례로 하나 들면 원으로 일가에 역세권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벌써 이제 작년에 한 4월 달에 사전검토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제 공문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쪽에 보면 용적률을 479%까지 한 480% 거의 500% 육박하게 받더라. 그만큼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더라.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사례를 따라 가지고 일례를 따라 가지고 다들 많이 재개발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이 정확하게 뭐냐? 살펴볼 게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법이고 한 가지는 운영 기준입니다. 첫 번째, 도시정비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에 제일 우리 역세권 재개발하고 관련이 많은 거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 기준이라는 게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 운영 기준만 딱 알면 이 역세권 재개발이 어떻다라는 거를 정확한 틀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건데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정법이 우리 2018년 2월 9일 날 전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 재개발 사업은 한 6가지가 있었습니다. 6가지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3가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가버렸고 요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3가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그냥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통폐합돼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는 겁니다. 요 도시정비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진행되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 사업을 도시정비법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재개발 사업에 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앞쪽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고 요 뒤쪽이 이제 역세권 재개발 사업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뒤쪽에 내용들이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역세권 재개발 굉장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왜 역세권 개발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그 서론 부분만 함께 했으니까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 2부에도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 아직 남아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